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글의 범진입니다. 안녕. 자, 여러분 드디어 무늬오징어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남해 쪽은 벌써 무늬오징어 낚시를 시작을 했고요. 제주도는 뭐 사계절 내내 무늬오징어 낚시를 한다고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한 두 달,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이제 무늬오징어 낚시를 시작을 했고 무늬오징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원도로 이사를 와서 강원권에 있는데 강원도는 이제 산란 시즌이 조금 늦어요. 아직 수온이 13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무늬오징어 낚시를 되게 즐겨 하시고 막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무늬오징어 낚시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 1년 동안 정말 무늬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많은 이제 뭐 영상이나 아니면 많은 자료들을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혼자 찾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내용들, 초보자들을 위한 뭐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뭐 무늬오징어 낚시의 액션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늬오징어 낚시에 필요한 것들을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부제이! 자, 먼저 낚싯대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애기에 관한 설명은 뒤에 할 거니까 그 애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이 클립입니다. 자, 이 클립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이 조그만 부분에 이제 목줄을 연결을 하고, 이 열린 클립으로 여기다가 애기를 걸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친구예요. 자, 만약에 클립이 없다면 그냥 목줄에 바로 연결을 해도 되지만, 무늬오징어 낚시의 특성상 애기를 교체해야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 애기가 바닥에 걸리면 채비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클립을 사용한다고 해서 채비 손실률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날 상황에 맞게 무늬오징어가 이제 머리가 좋아서 계속 똑같은 애기를 던지면 얘는 가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를 한 10번 정도나 뭐 15번 정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클립. 자, 그리고 무늬오징어 낚시는 원거리 멀리 던지는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켓티어 채비라는 걸 합니다. 이 로켓티어 채비, 요거는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로켓티어 파츠, 요거는 M 사이즈 파츠, 요런 거를 팔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구슬 있죠. 구슬 파츠를 끼워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 고무, 목줄과 원줄을 연결할 때 거기에 걸리지 말라고 고무가 있어서 저는 요거를 좀 애용하는 편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큰 구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취향껏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로켓티어 파츠. 자, 이렇게까지. 자, 그리고 이제 목줄하고 원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목줄은 보통 2.5호 목줄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원줄은 0.6호, 0.8호, 뭐 0.45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장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아마 이 줄이 갖고 있는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커다란 산란철에 커다란 친구들도 이제 가뿐히 제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목줄은 에메랄다스 2.5호나 2.5호 카본 목줄 쓰시면 되고, 원줄은 0.45에서 0.85까지, 보통 0.6호나 0.85 많이들 쓰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0.85 팔합사 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낚싯대와 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먼저 릴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릴은 애깅 전용으로 나온 에메랄다스 에어 LT3000S CXH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그리고 더블 핸들로 되어 있는 그런 릴입니다. 제가 이쪽은 릴 밸런서를 따로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요거 있으면 편해요. 요거 있으면 편하고, 요 릴 밸런서 안에는 추를 넣을 수 있어서 우리가 낚시할 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릴 밸런스를 맞춰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기 같은 거 여기다 걸어 놓고 쓰시면은 굉장히 편하니까 요거는 있으면 좋아요. 요거는 알리나 뭐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릴 밸런서 요거 색깔에 맞춰서 잘 나오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릴 같은 경우에는 왜 더블 핸들을 써야 되느냐, 싱글 핸들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가 직접 낚시를 해보니까 더블 핸들이 확실히 편해요. 애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릴을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천천히 당기면서 그런 액션을 하는데, 갑자기 입질이 온다거나 그럴 때 빠르게 릴링을 하거나 액션을 할 때 이 더블 핸들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블 핸들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낚싯대. 제가 갖고 있는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NS 다크호스 2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애깅대입니다. 요것도 제가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낚싯대고, 쭈꾸미 낚시나 아니면은 갑오징어 낚시할 때도 요걸로 낚시를 해요. 애깅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입질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 힘이 좋고 끝이 유연해서 무늬 오징어를 제압하기 굉장히 좋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무늬 오징어 낚싯대 중에 요거는 이제 명품, 애기 낚시의 명품이라고 해서 제가 사봤는데 굉장히 정말 민감해요. 손에 그 바닥에 애기가 막 움직이는 게 손끝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민감도, 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왜 명품이냐면 요 가이드링이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AGS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가이드링에 들어가는 요 무게조차 줄여서 손목의 부담이 좀 덜하고요. 제가 직접 사용한 결과로는 확실히 뭔가 좀 더 민감하다, 손에 느껴지는 감도가 민감하다, 그런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비싸니까 그냥 마음의 안정,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나 비상 낚싯 때 쓴다, 약간 이런 자부심도 있고, 뭔가 무늬 오징어가 더 잘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제가 그 알리에서 산 낚싯대 그리고 다크호스 이런 저가형 애깅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무늬 오징어는 사실 있으면 물어요. 비싼 낚싯대 쓴다고 무는 게 아니라 요건 좀 자기 만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막 비싼 낚싯대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기를 캐스팅하다 보면은 줄 끝에 라인이 초리대 끝에 걸려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액션을 주다 보면은 초리대가 파손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 다크호스 요 친구가 초리대가 한번 부러졌었고, 요 친구는 사실 사놓고 그렇게 엄청 많이 쓰지 않아요. 안전한 곳, 항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한번 써봐야겠다 요럴 때 한 번씩 꺼내는 네, 그런 좀 아끼는 장비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무늬 오징어 낚시가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좀 저가형 낚시를 쓰셔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알리에서 파는 애깅 낚싯대와 이 친구로도 무늬 오징어를 잡았어요. 잡았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는 있으면 뭡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애깅 벨트라고 하는 장비예요. 무늬 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애기의 세비 손실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애기를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를 보관한 애기 클립, 무늬 오징어를 잡았을 때 바로 걸 수 있는 뭐 그런 갸프, 뭐 이런 것들을 허리에다가 장착을 하고 그러고 낚시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착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전술 벨트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 여기에다가 가방이나 아니면은 갸프, 아니면 애기 홀더, 그리고 중간중간에 손을 닦을 수 있는 요 수건, 요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 자, 그리고 가방에는 뭐 기타 제가 넣을 수 있는 뭐 로켓티어 채비라던가 이런 채비들을 챙겨서 다닐 수 있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인터넷에 그 애깅백, 뭐 제가 브랜드 홍보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좀 비싼 가방인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열면은 제가 좋아하는 오동목 애기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이렇게 가방, 여기에 심해칼, 자, 그리고 무늬 오징어를 잡으면 무게를 잴 수 있는 요 저울, 자, 그리고 이거는 애기를 축광시킬 수 있는 축광기입니다. UV 축광기.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넣어 다닐 수 있는 가방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착용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애기 낚시하러 다니시면은 이렇게 착장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 색깔별로, 저는 색깔별로 이제 크기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렇게 애기들을 옆에서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게 애기들, 자, 그리고 뒤에 물고기를 잡으면 바로 뜰 수 있는 갸프, 자, 그리고 여기에 뭐 가위, 합사 가위, 그리고 여기에 잘 쓰지 않는 가방 이렇게 뭐 열려 있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건,
중간중간에 애기를 교체하다 보면 손에 바닷물이 묻는데, 자, 그것들을 닦을 수 있는 수건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닙니다. 자, 요 애기 클립 홀더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요 애기를 보시면, 자, 이렇게 애기 클립 홀더가 꼭 필요한 이유가, 애기를 보시면은 요 끝이 이렇게 미늘처럼 되어 있는, 미늘 바늘로 되어 있고요. 되게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바늘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그냥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 찔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꼬리 쪽에 있는 바늘을 클립, 악어같이 생긴 클립으로 잡아주고, 요거를 이렇게 홀더에,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홀더를 딱 여기다 체결을 해서 진짜 편하게 갖고 다니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싼 거부터 조금 이제 가격이 나가는 것까지 있는데, 싼 것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렴한 거 쓰실 분들은 저렴한 거 여러 개 쓰시면 되고, 저는 좀 예뻐서, 요게 좀 이쁘게 생겨서 일단 요걸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또 이 합사가위도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거든요. 뭐 이런 것들 뭐 돈 주고 비싸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요런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제일 비싼 거는 사실 요 친구입니다. 요거. 자, 요거는 제일 전공 갸프라고 해서 3m짜리 갸프거든요. 사실 제가 무늬 오징어 낚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사고 싶었던 게 이 친구였어요. 낚싯대 막 이런 거 말고 이게 되게 멋져 보여가지고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버튼 누르면 뚜껑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리고 얘를 쭉 피면 이렇게 가프가 펼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쓰고 세척을 안 해놔가지고 지금 확 안 펴지는데, 원래 얘가 우산처럼 딱 펴지거든요. 요거는 제가 WD를 한번 뿌려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갸프가 펼쳐지면서 무늬 오징어를 랜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친구예요. 항상 얘네들은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사시면서 바로 이렇게 그냥 고리에 들고 다니시면 얘가 자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격 조금만 받으면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길이에 맞게. 자,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놔서, 자, 먼저 여기다가 클립을 이렇게 걸어 놓고, 자, 이 친구를 여기 보이시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줍니다. 이렇게 걸어주면 이 클립이 빠지더라도 여기에 한번 걸리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 이렇게 제가 머리를 써서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애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애기를 왜 제일 마지막에 했냐면, 애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자, 이 무늬 오징어 애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약간 새우처럼 닮았어요. 새우처럼 생겼는데, 이 애기가 이제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인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애기는 이 친구의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본에서 처음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할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무늬 오징어가 물에 떠 있는 나무를 붙잡고 노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걸로 이 친구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의 애기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늬 오징어 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호, 2.5호부터 3.5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크기예요, 크기. 보통 무늬 오징어 그 1호 사이즈가 3cm였나?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3.5호, 3.5호니까 9.5cm. 그리고 얘는 3호, 3호니까 3cm라고 계산을 하면 9cm.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무늬 오징어 애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늬부터 뭐 색깔, 무게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데, 자, 먼저 이 애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침강 속도 그리고 크기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 같은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침강 속도로 이 애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침강 속도는 슈퍼 쉘로우, 그리고 노멀,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구분을 하자면 딥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딥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빠르거나 이 애기가 가라앉지 못하고 물 위에 계속 떠 있을 때, 그때 빠르게 침강시키기 위해서, 바닥을 빠르게 찍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애기고, 뭐 노멀도 같은 그런 애기입니다. 자, 쉘로 같은 경우에는 침강 속도가 6에서 8초 정도 나오는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애기인데, 우리 보통 낚시할 때 보면 쉘로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수심이 좀 얕고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은 무늬 오징어가 볼 수 없는 그런 탁한 환경, 요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슈퍼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늬 오징어 산란 시즌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애기인데, 보통 수심이 3에서 5m 정도나 무늬 오징어가 경계가 굉장히 심할 때 요 애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딱 지금 시즌에 제일 좋은 게 바로 슈퍼쉘로우 3.5호 애기입니다. 자,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바디를 가진 친구가 있고, 자, 이렇게 나무 바디, 나무로 되어 있는 오동목으로 되어 있는 바디를 가진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친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비거리에서 굉장히 차이가 보이고요. 이 오동목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뭐 하시는 건 이게 확실히 굉장히 무늬 오징어가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안 무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비거리도 괜찮고 무늬 오징어도 물 니다. 자, 근데 가격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플라스틱 바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싼 것들 4,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선, 이 오동목 바디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6,000원에서 15,000원까지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무늬 오징어 낚시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3,000원짜리, 그리고 알리에서 막 1,000원짜리 애기도 있는데 그것도 잡히긴 잡혀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좀 무늬 오징어 낚시에 적응을 하실 때는 좀 저렴한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아, 이게 무늬 오징어 낚시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좀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애기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오동목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물을 먹으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침강 속도 조절도 되고 비거리가 늘어나는, 사용할 때마다 비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요거 한번 잃어버리면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한번 잃어버릴 때마다 15,000원씩 바다에 던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비싼 애기는 기분 낼 때 한 번씩 던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무늬 오징어 낚시, 아까 제가 로켓티어 채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로켓티어 채비가 뭐냐, 자, 바로 이 뒤에 바늘 중에 하나, 뒤쪽에 있는 바늘 중에 하나를 펴서 추가 있고 유선형인 이 애기가 머리 쪽부터 날아갈 수 있게 채비를 해주는 걸 바로 로켓티어 채비라고 합니다. 확실히 로켓티어 채비를 하면 비거리가 많이 상승하는 장점이 있는데, 채비를 처음에 잘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채비를 하면 이 로켓티어 채비를 한 부분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채비가 풀리지 않거나, 채비가 원래 구슬이 빠져나오면서 얘가 원래대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거나 줄이 바늘에 엉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로켓티어 채비는 머리 쪽 정중앙을 따라서 쭉 가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바늘, 자, 보이시나요? 이 바늘 하나를 일자로 곱게 펴서 로켓티어 채비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켓티어 채비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캐스팅 연습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켓티어 채비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캐스팅에 좀 익숙해진다, 내가 캐스팅을 잘 할 수 있다, 이럴 때 비거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로켓티어 채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낚시방 가면은 이렇게 저렴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친구 보통 이제 언뜻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얘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생겼는데, 이 친구는 수평애기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 보시면은 배 쪽에 추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떠오르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게추를 밑에 달고 사용을 하는 친구고, 보통 쭈꾸미나 갑오징어 낚시할 때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쓰는 이 무늬 오징어 애기에 쭈꾸미나 갑오징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얘네도 그런 친구들이 가끔 물기도 합니다. 자, 근데 무늬 오징어 낚시하기에 이 수평애기는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거는 일단 쭈꾸미나 갑오징어 낚시할 때 사용하신다는 거를 참고하시고요. 저도 무늬 오징어 낚시 처음 할 때는 뭔지 몰라서 그냥 싸니까 일단 이거를 막 샀거든요. 이거는 정확히 사용 용도가 다르다. 무늬 오징어 낚시용 애기는 이렇게 생겼다. 2.5호부터 3.5호까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으니까 캐스팅 방법이랑 무늬 오징어 액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지! 자, 이 무늬 오징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 비거리를 잘 늘려야 되기 때문에 버트 캐스팅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여기가 버트죠. 버트 때의 회전, 이 부분이 축이 되는 낚싯대를 회전시키는 회전 운동을 만들어줘서 멀리, 요 회전 운동으로 멀리 날리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캐스팅을 할 건데,
지금은 여기가 던질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줄을 안 걸고 그냥 어떻게 던지는지만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애기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가이드링과 요 릴 사이 정도, 사이 정도 길이 좀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앞에서 초리대를 앞으로 놓고 뒤로 오는 그 반동, 그 뒤로 애기가 이렇게 오는 반동, 이 반동을 이용을 해서 뒤에 왔을 때 탁 끊어치는 게 아니라 뒤에 왔을 때, 자, 손목은 축으로 두고 버트를 강하게 당기면서, 자, 버트를 강하게 당기면서, 자,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자, 캐스팅할 때 손 잡는 그립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투핑거 가운데 요렇게 놓고 캐스팅을 많이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뒤로 왔다가 뒤에 애기를 보면서 앞쪽으로 캐스팅 하는데, 자, 이거를 완전히 휘둘러서 바닥까지 내리는 게 아니라 11시 정도가 됐을 때 멈춰서 요 초리대 끝에 탄성을 이용을 해서 캐스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무늬 오징어 낚시를 하는 곳이 뒤에 갯바위도 있고 구조물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애기가 올라타서 줄이 느슨해진 상태로 캐스팅을 하면 그 줄이 순간적으로 팍 당겨지면서 애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텐션을 유지한 채로 캐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캐스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액션을 할 겁니다. 이제 액션을 줄 건데, 이 액션을 주는 이유가 물속에서 이 애기가 자연스럽게 새우처럼 이렇게 통통 뛰면서 무늬오징어에 관심을 끌 거예요. 무늬오징어는 애기만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미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움직여야지 그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 캐스팅 후에, 자, 쭉 들어가서 이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베일을 바로 닫지 말고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줬다가 그 다음 베일을 닫고 줄에 텐션을 줄 겁니다. 자, 그때부터 액션을 시작을 할 건데, 바로 막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슬랙 라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텐션 가 있는 줄을 바로 당기게 되면, 우리 그 영상에서 많이 봤죠, 샤클이라고 하는 막 이렇게 휙휙 소리 나는 그런 액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리대를 위로 쭉 당겨줘서 슬랙 라인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슬랙 라인이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샤클이라는 동작을 해줄 건데, 이 샤클이는 투핑거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투핑거 말고 이 앞쪽에 그립 있죠. 이 그립을 다 잡고 액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보통 손목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손목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어서 액션 주실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손목에 드는 힘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거 아프시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슬랙 라인을 만들어 줬다. 그럼 이제 샤크리를 할 건데, 요 샤크리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앞에 줄 안 끼우고 하다 보면 초리대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요거 주의하시고. 자, 샤크리는, 자, 이 친구를, 이 버트를 팔꿈치나 요 안쪽에 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 얘를 그냥 이렇게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버트를 치면서 순간적으로 초리대가 탄성. 자, 이런 느낌입니다. 초리대가 순간적으로 이 버트가 갖고 있는 이 힘 때문에 초리대가 순간적으로 튕겨져 올라오는 작용과 반작용, 이거를 이용하는 게 바로 샤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던졌다. 자, 그 다음에 슬랙 라인 만들어주고 한 번, 두 번. 자, 이런 식으로 샤클이 액션을 주시면 되는데, 요 무늬 오징어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거 막 허세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낚시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재밌어요. 이 샤크리 하는 게. 자, 요거 하면은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냥 자기 만족. 낚시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 요렇게 액션을 주시면 물속에서 애기가 순간적으로 통통통 뛰어오르면서 액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그때 무늬 오징어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입질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무조건 이 샤크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로 쭉 올리는 저킹 감아주고 기다리고 저킹
감아주고 기다리고 이런 액션만 해도 무늬 오징어가 있으면 물놈들은 물어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샤크리 이런 액션 이거는 본인이 하고 싶다, 연습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샥샥 소리 내면서 무늬 오징어 잡고 싶다,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 걸리적거리는 거, 위에 막 전깃줄도 막 있고 이런데 이런데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나오는 낚싯대들은 다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전깃줄 걸리면 감전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위에 주변에 뭐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액션을 해야 된다. 자, 샤크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샤크리는 자 앞에, 자 여기를 가볍게 쥐고 손목을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버트를 요 3도 하박이나 전완근 하박 쪽에 부딪힌다. 이렇게 부딪힌다. 얘를 때린다. 버트로 여기를 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리고 UL 때나 좀 이렇게 약한 애들로 이거 하면 바로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M대나 아니면 ML대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제가 아직 무늬 오징어 낚시 1년 차라서 무늬 오징어 낚시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초보자 분들을 위한 제가 초보자 때 영상이나 이런 거를 검색하면서 많이 고생했던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좀 더 무늬 오징어 낚시에 좀 더 호감을 가지고 재밌게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글의 범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봐요, 정글 친구들. 안녕.